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 부분에서 속도와 거리에 대한 상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분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뤘었던 활용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하면? 바로 미분하면 어떤 식이 나온다 그랬었죠? 그쵸,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 속도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가속도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적분을 가지고서 속도를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184쪽의 아래쪽을 보도록 합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제 얘가 우리가 어떤 물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체. 이 점 P가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고, 어떠한 시점, A라는 시점에서의 위치를 X0라고 했을 때, 시간 T에서의 위치를 이제 FT라고 했을 때 이걸 FT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점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 X를 FT라고 하면 FT를 미분을 하면 바로 속도가 되죠. 그렇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잖아요. 미분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분하기 전의 함수인 FT는 미분된 함수의 VT의 입장에서 보면 미분하기 전의 함수인 부정적분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부터 T까지 VT를 적분을 하게 되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FT-F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FA가 우리가 아까 전에 T는 A에서의 처음에 위치를 X0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 T에서의 점 P의 위치 FT는 X0에서 A부터 T까지 VT DT를 적분한 것을 더한 것과 같겠죠. 그렇죠? 여기에 F0를 넘겨서 X0를 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FT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T 대신에 우리가 B를 대입하면 바로 시간 T는 A에서 시간 T는 B까지의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인 바로 A부터 B까지 VT DT가 되고, 얘는 우리가 FB 빼기 FA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FB는 T는 B일 때의 위치, 그 다음에 FA는 T는 A일 때의 위치. 따라서 B일 때 위치에서 A일 때 위치를 빼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시간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인 거리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위에서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했었고, 그죠? T는 A에서 T는 B 이렇게 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간 A, B, T는 A와 T는 B 사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 A에서 B까지 만약에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FT는 증가하게 됩니다. FT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미분하면 VT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FT는 이 VT, 얘가 도함수잖아요. FT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여기서 플러스면 증가하게 되죠. 원래 함수는.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점 P가 움직인 거리 X는 T는 B에서의 위치 FB에서 T는 A에서의 위치 FA를 뺀 것과 같겠죠. 그죠? 그래서 FB에서 FA를 빼야 움직인 거리 X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A부터 B까지 VT를 그냥 그대로 정적분하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V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VT가 음수인 경우에는 FT는 감소하게 되죠. 그죠? 감소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진행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전피가 움직인 거리 X는 T는 A에서의 위치인 FA에서 시간 T는 B에서의 위치 FB를 빼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지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X는 FA 빼기 FB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VT, DT 이렇게 적분한 것과 같겠죠.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표현을 그대로 써먹으려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구간을 위치를 바꾸고 VT, DT 적분한 거에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VT가 양수인 부분과 VT가 음수인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간 우리가 A부터 B까지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이제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T는 C인 지점이 존재를 해서 A부터 C까지는 속도가 양수, C부터 B까지는 속도가 음수인 경우에 C까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하다가 C부터 B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감소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한 이 거리에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한 이 거리를 더한 것과 같죠. 따라서 X는 FC에서 FA를 뺀 거에다가 더하기 FC에서 FB를 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FC 빼기 FA는 A부터 C까지 VT를 적분한 것과 같고, FC 빼기 FB는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VT를 적분한 것과 같죠. 근데 여기서 이 B부터 C까지 적분을 C부터 B까지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그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VT를 적분하는 것과 같고, 얘를 우리가 C와 C 서로 구간이 서로 겹쳐있는 경우에 A와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이 적분이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VT와 마이너스 VT를 한꺼번에 우리가 합칠 수 있는 방법은 VT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얘도 VT의 절대값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부분도 VT의 절대값으로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인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호잖아요. 이렇게 쓰면 A부터 B까지 C가 서로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A부터 B까지로 이렇게 절대값 VT,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해보면 아까 위에서 A부터 B까지 VT, DT V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썼었고, V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 VT, DT는 또 우리가 합쳐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바로 A부터 B까지 VT, DT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리하면 T는 A에서 T는 B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의 절대값을 적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바로 봤었던 것은 A에서 B까지의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이 사실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 T에서의 전피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얘는 처음의 위치에다가 거기다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분과 이제 예전에 미분에 우리가 활용해서 봤었던 이 속도와 뭐 위치와 거리와 뭐 가속도와 이런 개념은 사실 미분이랑 적분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약간 미세하게 좀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을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86쪽의 예제 1번을 보면 186쪽의 예제 1번을 보면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3인 점이 처음에 이제 3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3인 점이 출발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각 t에서의 물체 위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시간 t에서의 물체 위치는 처음의 위치에서 0부터 t까지 vt를 적분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처음에 위치를 더해준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위치를 더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해서 쓰면 되는데 얘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해준 다음에 0과 t 대입해서 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t는 0에서 t는 2까지의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0부터 2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을 하면 얘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t가 0에서 t가 2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어떤 걸 적분해야 되죠? 그냥 속도를 바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얘를 그냥 바로 적분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에 바로 절대값을 씌워야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낸다. 그냥 절대값을 안 씌우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여러분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인 이 ft라는 함수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1과 2에서 만나죠. t축과.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1과 2에서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고 0부터 1까지는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더해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과 0, 1, 2 이렇게 있을 때 만약 물체가 0인 지점에서 2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다시 1까지 이동한 이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위치의 변화량은 바로 0과 1의 차이인 얘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2까지 움직인 거리에다가 2에서 1로 움직인 거리 1을 더해서 얘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좀 다르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밑에 문제 1번은 문제 1번과 186쪽의 문제 1번과 옆에 문제 2번 그리고 문제 3번 그리고 생각 넓히기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